안녕하세요. 한밤중의 울음소리 채널에 다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는 신비롭고 오싹한 세계로 함께 떠나보겠습니다. 이곳은 과거의 속삭임이 여전히 모든 구석구석에 울려 퍼지는 곳입니다. 여러분은 한밤중의 오는 소리를 들은 적이 있나요? 기이한 소음이 여러분을 두려운 꿈속으로 끌어당긴 적이 있나요? 강한 마음가짐을 준비하세요. 왜냐하면 오늘의 이야기는 폐허가 된 집들을 탐험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곳에는 두려움이 눈앞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 신비한 것을 마주할 용기가 있나요? 저와 함께 실체와 환상의 경계가 흐릿해지는 이야기들을 탐험해봅시다. 내가 살던 집은 이역만하긴 뭐하지만 채광이 나쁘고 좁은 원룸이었단다. 난 거기서 지내다가 우울병 비슷한 상태가 되었다. 회사에는 어째저째 가긴 하는데 잠도 못 자고 식욕도 성욕도 없었다. 취침 시간이 평균 3시간의 상태가 이상하고부터 1년이나 이어져서 얼굴도 말이 아니었는지 가끔 상사가 지나가며 한마디 할 정도였다. 이토씨, 집에 무슨 일 있어요? 나름 나이도 있는 사회인이지만 업무 외에는 거의 히치코모리 기질이라서 지내는 장 청소도 제대로 한 적이 없었다. 그래도 부모님과 같이 살 땐 이 정도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요. 아무튼 그때는 정도가 지나쳤다. 회사에서 걸어오면 쓰레기 버리는 것조차 귀찮아서 담구석에 쓰레기를 산처럼 쌓아뒀다. 주방 싱크대의 컵과 식기는 수세미를 만나본 적도 없었다. 그러다 보니 도입했던 식기들은 이미 싱크대에서 새로운 생명체를 품고 있었고 나날이 들어가는 일회용품의 산등성이가 어느덧 거실까지 이어지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시골에서 부모님이 무슨 일이 있어서 왔다가 겸사겸사 얼굴 보자고 들리셨다. 그리고 내 꼬라지를 보시더니 비명을 지르셨다. 우리 엄마는 집안의 물건 대치에 따른 풍수 같은 걸 신경 쓰는 타입이라 곧바로 요마다는 지인에게 전화를 걸었고 그녀는 더워라 말하기 시작했다. 대체 이걸 휴대전화로 뭘 알 수 있다고 저러는 법질. 아무튼 그렇게 생각하며 잠자코 있었더니 갑자기 엄마가 나에게 전화를 바꿔줬다. 저 같은 히키코모리의 그 타인이라니. 더군다나 그 아줌마는 만난 적도 없는데 더 대화한 척도 없었는데. 일단 엄마가 가더라고 해서 닫았다. 안녕하세요. 그녀는 네가 아들이더나 라고 인사하더니 몇 가지 질문을 하셨다. 일은 익숙해졌니? 여자친구는 생겼니? 쓰레기는 언제부터 쌓아놓은 거니? 대체 뭘 알고 싶은 건지 알 수 없는 그런 질문이었다. 그래서 엄마 앞에선 별로 말하고 싶진 않았지만 아직 30년 동안 이번에는 해본 적이 없다. 뭐 대충 살고 있다 라는 식으로 대답을 얼버무렸다. 물론 연애를 해본 적이 없다는 대목에서 엄마가 날 더럽게 쏘아보았지만 히키코노리의 방어력은 의외로 높은 편이라 가볍게 무시했다. 그리고 이어지는 질문은 밤을 치우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였는데 그 질문엔 그저 내가 좀 게을러서 그렇다 라는 식으로 대답했다. 그리고 나선 책상 위에 있던 컵의 개수와 집안의 생필품들, 특히 칫솔이나 젓가락 등의 식기 개수에 대해 여러 가지를 물어오셨다. 난 버리기 직전의 칫솔, 아니 그냥 내어둔 채로 둔 칫솔과 새로 꺼낸 칫솔 2개가 있다고 했다. 그 외에도 싱크대에 솔버지 안하고 둔 식기는 몇 개냐 해서 찾아보고 답했더니 의외로 대부분이 2개였다. 그렇게 그녀와 대화를 한 후 엄마에게 휴대전화를 돌려줬더니 엄마도 그녀와 이런저런 대화를 하다가 또 자꾸 뭐라고 있는지 다시 아줌마와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녀의 말에 따르면 지금 상태는 우울병 같긴 한데 걱정할 필요는 없다. 그 반에서 나오면 모든 게 해결될 거다 라는 수수께끼 같은 소리를 하더니 일단 사는 동안엔 무조건적으로 청소가 필요하다는 말을 강조했다. 당시 내 상태가 좀 심각했던지라 거의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엄마의 도움을 받아서 집을 갈아엎었다. 그리곤 귀찮더라도 사람을 겨루는 일이 있어도 방의 컨디션을 유지시키려 노력했다. 하지만 밥상 내 몸 상태는 큰 변화가 없었다. 그에 대해 엄마에게 이야기하고 다시 그녀와 대화했지만 결국 모든 건 집을 나가야 해결된다는 말뿐이었다. 그러다 보니 결국 밤은 다시 전과 똑같이 더러워졌다. 그리고 2달 정도 뒤에 엄마의 미칠 듯한 감염으로 비슷하게 회사랑 가까운 곳으로 밤을 이사하게 되었는데, 이사가는 그날까지도 2명 중에 식욕부진으로 고생을 정말 많이 했다. 물론 성욕도 마찬가지고. 다행히 새 집은 채광도 나쁜 편이 아니고 비슷하게 당이 좋긴 했지만 뭔가 편하달까? 집안의 공기가 앞에 살던 곳보다는 훨씬 좋은 것 같았다. 그리고 막상 이사하고 보니 전에 살던 방이 숨막히고 답답한 느낌도 들었다. 저막히는 무언가가 저르는 듯한 느낌이 사라진 것 같달까? 아무튼 정말 신기한 건 이사를 끝낸 2-3일 후부터 갑자기 잠이 잘 오더니 식욕도 돌아왔다. 거기다 당연하게 성욕도. 그리고 안색도 좋아졌는지 회사에서도 요즘 좀 건강해 보이는데 한동안 안색이 나래아니더니 그땐 정말 아팠었구나 라는 소리를 2-3명이 할 정도 많이 좋아진 것 같았다. 당연히 나 스스로 느끼기에도 상태가 좋았고 전에 집에서 살던 약 2년간 정말 상태가 안 좋았다는 걸 실감했다. 그리고 몸 상태가 좋아지고 며칠 안 되어서 엄마에게 부탁해서 그녀와 이야기를 해보니 그녀의 말론 전에 집에는 병과가 심하게 씌어 있었고 직접 보지 않아서 잘은 모르겠으나 아무래도 그 영체가 나를 마음에 들어했다는 것이었다. 그러다 보니 무의식 중에 내가 컵과 식기, 칫솔 등을 꺼내둔 채로 둔 것도 사실은 내가 한 행동이 아니라 내가 잠시 그곳에 씌어 있었다는 것이다. 당연히 갑자기 믿기는 좀 어려웠고 아직도 약간은 틀린 것 같기도 하지만 그날을 듣던 당시 그녀의 말투에서부터 뭔가 좀 소름이 끼쳤다. 아마도 그 여자라고 말해야겠지? 아무튼 그 여자는 그 집에서 죽었거나 그 집이 생기기 전에 그 자리에서 죽었을 거야. 그나마 네가 맘에 들어서 남정이지 딱 죽지 않을 정도로만 알아먹은 것 같으니까. 다행인 건 그건 잠에서 나올 수 없으니까 내가 이사만 하면 된다는 거였었다. 틀려 있었다면 끝까지 따라왔을 거라나. 이제 한참 지난 일이라 세세한 부분까지는 잘 기억이 나지 않으나 잠을 더럽게 쓰는 건 일반적으로 귀신에 쓰인 사람한테 종종 일어나는 일이고 지력과 체력이 마비되면서 주변에서 보기엔 좀 게으른 사람으로 보인다고 한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레 밤도 엉망진창으로 더럽게 하고. 그런데 내 경우는 그 무언가가 스스로 자기가 내 관료라고 생각해서 청소와 설거지, 쓰레기 버리는 것까지 자기가 할 일이라고 생각했다고 한다. 하지만 당연히 귀신이 집안일을 할 수도 없는 거고 억지로라도 내가 그 모든 일을 처리하게 되면 자기가 할 일이 사라지며 집착 비슷하던 행위를 끊을 수 있을 거라는 작전의 일환이었던 것이다. 결과적으론 그 집착의 크기가 상상 이상이었고 집을 나오기 전까진 큰 의미는 없었지만 듣다 보니 다 들어맞는 것 같아서 왠지 더 무서운 기분이었다. 애당초 난 귀신의 존재는 안 믿는 편이라 지금도 다시 생각하면 그냥 내가 잠깐 번아웃이 왔던 거라고 생각되기도 하는데 아무튼 당시엔 너무도 딱딱 들어맞았고 주변에 반응도 있어서 그런지 꽤나 소름 끼쳤던 일이었다. 이제 이야기가 끝났습니다. 여러분은 이 오싹한 이야기에서 어떤 감정을 느꼈나요? 이곳에 숨겨진 비밀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아래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과 이 이야기에 대한 이론을 자유롭게 나눠주세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친구들과 함께 공유해주세요. 더 많은 공포 이야기를 원하신다면 구독 버튼도 잊지 말고 클릭해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만나요.